어제는 리커시브 미드시티, 미드 커뮤니케이블 익스프레션을 세미나를 했고, 오늘은 하이라키 코드를 할 건데, 세미나 진행하기 전에 마우스가 어디 들어갔지? 이거 마우스가 안 나네. 왜? 응? 나왔다. 왜 화면이 있는 거고? 죄송합니다. 마우스 말고 키보드라도. 탭. 어제 퀴즈 내드렸죠. 아이 참. 벌써 예정됐나? 들어가지. 어제 퀴즈를 내드렸죠. 둘 중에 하나는 수행할 수 있어요. 리커시브 시티인데 레프트 아웃 조인에 대해서 A는 R 레프트 아웃 조인, W와 리커시브 파트에 이제 레프트 아웃 조인을 쓰고 있는데, 밑에 거는 쿼리 B는 리커시브 쿼리 네임 레프트 아웃 조인 R 이렇게 썼어요. 둘 중에 하나는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퀴즈 내드렸는데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겠지. 대답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고객이랑 Q&A를 하는데 뒤져본 분들이 다 모였어요. 고객이 질문했어. 뭘 수행했더니 에러가 나더라. 이거 왜 에러가 나죠? 그럼 누가 생각하실 거예요? 아는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 또 눈치 볼 거예요, 이렇게? 물론 선배들이 알면 좋죠. 근데 이 DBMS가 분야가 엄청나게 넓어요. 선배들이 모를 수 있어. 근데 아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R&D한테 물어보고 답변 메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고객이 기술본부나 Q&A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누군가 좀 자원을 해서 설명을 한번. 그러면 해보시죠. 여기서 할까요? 아니다. 뭐 그림 당연히 시니어가 나와서 해줘야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면. 이게 이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비교하면은 이 프롬절에 이 아우터 조인을 기준으로 좌우가 바뀌어 있잖아요. 이 위하고 이제 아래 차이점을 보면 이제 R이 위에 있는 것은 R이 이제 왼쪽에 가 있는데요. 왼쪽을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W1을 돌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쿼리처럼 그 발생을 시키면 이 아우터 조인 특성상 매칭이 되지 않는 데이터는 널 값을 출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 R이 널이면서 이 W1의 네임이 있는 값들을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런트 값이 그거는 설명이 안 됐어요. 예? 그거는 R은 다 출력을 하고 W1 쪽이 널이 나올 수 있어요. 레프트 아웃 조인은 레프트 쪽은 다 출력이 되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이 패런트 값이 그 널이 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쿼리는 수행이 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는 반대로 차일드는 없어도 가능한 구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래 구문은 수행이 됩니다.
예. 뭐 알고 계신데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할게요. 네. 고객도 이제 뭐 그 정도면 나쁜 건데 그 리커시브 시티에서 이제 이쪽에 리커시브 파트에 쓸 수 없는 구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룹바이나 디스트리뷰트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로부터 관련된 로우들이 첫 번째 리커전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이제 앵커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리커전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로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수행을 하면 두 번째 리커전을 수행하면서 로우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R 모델에 이제 룰이 있죠. 이제 내가 리커전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로우는 페어런트가 명확해야 돼요. 네. 근데 그룹 바이 같은 거 쓰면은 이제 뭐 A, 1 만약에 리커전 컬리에 유니몬을 하고서 셀렉트 네임 콤마 썸 어떤 밸류 from 콤마 w 그룹 i 네임 이렇게 썼다 그러면 조인이 있겠지. 외어절에 아래 네임이 W의 네임이 아래 페어런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건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앵커에서 이렇게 뽑아내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A1, B1, B2 여기 됐어요. 근데 요 놈이 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질 로우가 이제 이 쿼리에서 만들어요. 리커시브 쿼리에서 만들어요. 결과일 거예요. 근데 R 모델은 페어런트가 명확하게 이렇게 존재해야 돼. 리커시브 쿼리에서. 근데 그룹 바이를 쓰게 되면 결과는 나올 거예요. 이제 얘랑 뭐 A랑 이 W 네임이랑 동일한 페어런트가 A라고 그러면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A가 페어런트니까 얘가 뭐 A1의 썸에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로부터 나오는 게 있을 거고, 근데 요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룹핑을 하다 보면. 근데 부모가 둘인 경우가 생겨요. 그럼 페어런트가 아버지가 좀 불분명한 게 아버지가 분명히 두 명이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근데 레프트 아웃 중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쓰면은 여기 R 쪽에 있는 결과는 쭉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 로우가 이제 구성이 되면 R 쪽하고 W 쪽에서 레프트 아웃 중에 결과가 나올 건데, 같은 거 있는 거는 나올 거고 없는 거는 안 나올 거고 있는 거는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요런 로우가 리커전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죠. 그러면은 1호의 페어런트 누구죠? 2로우의 페어런트는 뭐였을까? W1을 만들면 요놈에 이제 어떤 페어런트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페어런트가 분명해. 얘의 페어런트는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해당하는 W 로우가 있을 거죠. 얘 페어런트가 있어. 얘는 뭘까요? 부모 없는 자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자식이 생기는 경우죠. 페어런트가 식별이 안 돼요.
오른쪽에 쓰면. 왼쪽에 쓰면 자, W하고 W의 컬럼이 있을 거고 R의 컬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 1, 2, 0, 3, 3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1호의 페어런트 누구죠? 요 놈을 만들어낸 놈이 페어런트죠. 그렇죠? 그래서 레프트 아우터 중인데 오른쪽에 홀리네임을 사용하면 페어런트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널이란 게 도대체 어떤 페어런트로부터 온 널인지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어런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페어런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널이 지금 설정이 된 거거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게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아니고 풀 아우터 조인이야. 그러면 A나 B 중에 수행할 수 있는 쿼리가 무엇이 있을 거예요? 어느 게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렇게 답변해 줘야 돼요. 그렇죠?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객이 물어봤을 때 오라클도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오라클도 요거 안 돼요. 이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냥 개념을 설명해 주면 좋겠죠. 네, 오라클도 안 되고가 아니라 이제 표준도 안 되고 모든 DB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DB들은 아예 그냥 이런 이게 사용하기가 힘드니까 아우터 조인을 아예 못하게 해버린 DB들도 있어요. 구현하기도 힘들고 머리 쓰기 싫으니까. 재승 씨가 망가졌어. 나 할 땐 잘 됐어. 자, 오늘은 하이라키 쿼리 세미나를 할 건데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하이라키 쿼리를 구성하는 하이라키 구문들이 있어요. 스타트 위드, 커넥트 바이, 오더 시블링스 바이에서 이제 프롬 웨어절처럼 한 줄로 쭉 쓸 수 있는 우선은 일단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 자리는 안 돼. 여기가 안 되나 봐. 내가 이거 사용 못하는 것 같네. 시다. 스타트 위드, 커넥트 바이, 오더 시블링스 바이 그 한 구문에 대한 설명을 리커시브 CT와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하이라키 익스프레션, 이제 하이라키 쿼리 자체의 그 좀 모순이나 아니면 사용성의 제약 때문에 이제 오라클에서 자주 사용할 만한, 고객들이 자주 사용할 만한 것들을, 기능들을 어떤 익스프레션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이제 레벨,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하이라키 익스프레션이 리커시브에서는 어떤 개념의 이제 익스프레션들인지 그런 것들을 좀 리커시브 CT랑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골디락스랑 오라클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됐다. 이걸로 하자. 됐다. 슬기능이 현명했어. 그럼 키보드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빼고 그냥 그냥 놔두시고 자, 어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리커시브, 그러니까 미드절이 더 중요하고 하이라키는 이제 오라클만 제공하고 다른 메이저 상사나 다른 메이저 밴드들이나 오픈소스를 지원 안 한다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건 미드절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고객들은 나가면 다 하이라키 거의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키 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랑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하이라키 퀄리를 고객의 의도에 맞게 수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미드절로 바꾸주든지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퀄인데 고객 지원을 위해서는 더 중요한 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오라클이랑 동일하게 동작하도록 해놨어요. 기술 지원 비용을 줄이려고. 근데 절대 오라클을 이건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라클에서 정의하는 이제 하이라키 퀄의 정의예요. 자, 테이블은 하이라키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 상황에서 이제 하이라키컬 오더로 로그를 셀렉트하기 위한 쿼리가 하이라키 쿼리예요. 오라클 정의죠. 뭐 하이라키컬 데이터라는 건 뭐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걸 하나의 로우로 저장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하이라키컬 오더는 뭐지 이제 이 오더로 조회를 하겠대. 이게 하이라키컬이 쓰는 목적인데 펜이 안 나오더라고. 검은 펜이 데이터가 앵커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이렇게 있고 똑같은 데이터가 여기 로우가 몇 개 있을까요? 제가 그린 그림에 이 테이블에 몇 개 들어있을까요? 다른 분 도대체 뭘 셌을까? 동그라미 숫자를 셌을까? 선분의 숫자를 셌을까? 몇 개가 있을까요? 7개? 다 7개? 전체 데이터가 이렇다면 다른 숫자를 한 명이라도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8개. 예, 8개 맞아요. 맞아. 이제 R 모델에서는 이제 이 선분이 하나의 로우를 의미하죠. 하이라키컬 데이터 뭐 아니면 프렌드십이나 페어런트 차일드십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로우를 표현하는데 이 숫자는 분명 7개야. 그쵸? 동그라미도 동그라미 8개네. 그럼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선분의 숫자인데. 손든 거 아니야? 아니 동그라미 숫자는 아니에요. 선분의 숫자인데 선분은 몇 개? 7개죠. 하나 내가 왜 계속 8개라고 그랬나? 네? 네 맞아요. 요로가 있어요.
아마 이 로우의 표현은 A라고 하면 A 이런 표현이죠. 뭐 같이 있다 하더라도 C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그냥 A, C일 뿐이지 없는 C라는 데이터가 없는 거죠. 이런 C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어제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다들 선분의 숫자는 세셨을 거예요. 설마 장원님이 동그라미 숫자를 28개라고 하진 않으셨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이라키컬리가 있고 리커시브 CT가 있어요. 뭐 데이터는 이제 어떤 순서로 나올지 모르죠.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에서 결과가 나올 건데 여기서 말하는 하이라키컬 오더라는 의미는 내가 어떤 식으로 셀렉트를 하겠다는 얘기일까요? 그거 이제 그치 가르쳐주지도 않고 질문하나 보지. 하이라키컬 오더는 1, 그 다음에 차일드 2, 차일드 3, 밑에 차일드 없네요. 4, 없네. 그러면 요 차일드 여기 요게 이제 하이라키컬 오더예요. 오라클에서 얘기하는 하이라키컬 오더예요. 어제 리커시브 CT 하면서 배운 거 뭐랑 좀 비슷해요? 네, 그렇죠. 서치 뎁스 퍼스트랑 유사해요. 똑같진 않아요. 근데 리커시브 CT는 서치를 안 썼을 때 어떻게 그런 데이터를 이거지? 네? 층별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렬을 안 할 뿐이지 이런 식으로 이거 하이라키컬도 정렬을 안 할 뿐이지 이렇게 이거합니다. 네, 요거 이제 하이라키컬 오더라고 얘기를 해요. 정렬을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정렬을 하지 사용자가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특정 기준이 없어요. 읽어가는 순서만 이렇군요. 자, 그럼 하이라키 쿼리는 자 여기 써놨죠. must specify connect by clause. connect by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start with만 쓸 수는 없고 connect by 쓰고 start with 안 써도 돼요. 그럼 앵커가 이제 전체로가 되겠죠. 그래서 connect by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걔를 하이라키 콜이라고 합니다. connect by가 없으면 하이라키 콜이와 관련된 구문이나 익스프레션들은 사용할 수 없어요. 스타트 위드도 못 사용하고 레벨도 못 사용하고 뒤에 나오면 connect by가 하이라키 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구문이고, 그 다음에 스타트 위드는 하이라키에서 루트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조건이에요. 안 써도 되고 쓰면은 이 아래 네임이 얼씬 이 조건에 부합하는 로우가 한 건일 수도 있고 여러 건일 수도 있고 그 로우를 이제 가져오는 거고, 커넥트 바이는 뭘 명시하는 거냐면 페어런트 로우와 차일드 로우의 관계를 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계라고 했으니까 대부분 다 이퀄일 거고 뭐 부동으로 써도 되고, 그래서 페어런트와 차일드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을 연결해서 찾아라,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커넥트 바이에 자 프라이어라고 쓰면 페어런트의 네임, 프라이어가 이제 이전 로우의 네임과 현재 로우의 도메인 값이 같은 걸 찾아라, 뭐지 이런 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쿼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까요? 자, 스타트 위드 RNA임이 얼스라고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쭉 뒤져보니까 이 첫 번째 로우가 이제 이 스타트 위드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됩니다.
근데 커넥트 바이에서 보니까 이전 노후의 RNA, 그러니까 이 다른 노후를 만들어낼 건데 이 만들어내는 로우 자체, 앵커 쪽에서 만들어내는 로우가 이전 노후가 될 거예요. 이전 노후의 RNA임이 도메인과 같은 거 찾으면 얼스 이렇게 5개로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얼스에 해당하는 아프리카랑 같은 거, 그러니까 프라이어 이전 노후가 아프리카인 노후의 네임하고 현재의 도메인이 아프리카인 것 같은 걸 찾아서 결과내주고 할 거예요. 뭐 데이터는 뭐 이렇게 가져왔겠지만 결과를 내주는 순서를 순서로 내준다. 보면 어디 소팅된 게 없죠. 이름이 소팅된 것도 아니고 파퓰레이션이 소팅된 것도 아니고. 이걸 정렬을 하고 싶을 때는 오더 시블링스 바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순서로 정렬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하이라키컬은 이렇게밖에 못 가. 이 순서로밖에 못 찾아. 자,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서치, 뎁스 퍼스트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상 하이라키컬이랑 미드저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먼저 이제 요 그림은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되고 호환성 개념을 보면 리커시브 시티는 SQL 1999 스탠다드예요. SQL 3 스탠다드예요. 이 이후로는 다 이제 SQL 퓨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이라키컬이는 오라클 임플리멘테이션 디파인드예요. 임플리멘테이션 디파인드라는 단어가 표준에도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야. 그냥 구현하기 나름이야. 근데 이제 오라클이 만들었으니까 오라클 구현한 대로가 정답이야. 뭐 이래 버리는 거죠. 근데 SQL 표준도 문서를 막 읽다 보면 이게 막 법전처럼 돼 있어요. 법전이나 뭐 명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다 뭐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SQL 표준에서도 implementation defined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쓰냐면 합의가 안 돼. 회사들이랑 DBMS 업체들 간에 합의가 안 돼서 구현은 이 회사에서는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요 3번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에서는 A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회사에서는 C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파인드예요. 합의가 안 됐을 때. 자, 그 다음에 모델링 관점에서 보면은 리커시브 시티는 모두가 합의한 완전한 R 모델이에요. 근데 하이라키컬리는 R 모델이랑 비슷하긴 하는데 좀 이건 R 모델은 아니야. 좀 익셉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 모델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자, 근데 오라클도 하이라키 쿼리를 개발할 때 자기네가 어떤 개념을 잡고 했을 거예요. 구현했을 거잖아. 걔네도 이제 모델링을 했을 거예요. 근데 리커시브 시티가 있고 하이라키 쿼리가 있어. 얘도 모델링을 했고 얘도 모델링을 했어요. 얘는 아주 웰 디파인드된 모델링을 했어. 얘는 이런 단어를 쓰기는 그렇지만 모델링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얘는 어떤 쿼리를 딱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와 쿼리를 얘기를 했어. 그러면 누구나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구현을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이 모델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똑같은 답변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구현을 해서 코렉트 앤서가 안 나오면 그건 버그예요. 그쵸? 그래서 골디락스가 리커시브 ET를 개발하나 오라클이 개발하나 MS SQL이 개발하나 똑같은 결과, 그 쿼리와 그 데이터면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이 모델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근데 얘는 같은 쿼리인데도 사람들마다 다른 결과를 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정답을 결정하느냐? 돌려봐서 오라클이 이렇게 나오면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파인이 돼요. 모델링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개발하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맞다 틀리다를 결정할 수 없어. 근데 오라클이 구현을 했으니까 오라클이 맞아.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걸 정확히 구현을 해야 되잖아. 기술본부의 공수를 아예 없애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오라클에 있는 하이라키 소스 코드를 몰래 빼와가지고 그대로 집어넣었어. 그래서 여기 if A라면 하고 이렇게 돼 있고 if B라면 막 이런 구현들이 있어요.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똑같을 거야, 결과가. 근데 오라클이 이거 코드 순서만 살짝 바꿔놓으면 우린 또 결과가 달라. 이게 임플리멘테이션 디파인드예요. 모델링이 잘못된 쿼리라는 거지. 그래서 따를 수 없는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이고,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 모델링이 잘못돼서 그런 것들은 따라하지 않았어요. 쿼리 파워 리커시브 CT가 슈퍼셋입니다. 위드 클로즈가 있고, 위드 클로즈에 이제 리커시브 CT가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뭘까요? 논 리커시브 CT죠. 하이라키 쿼리는 대부분 리커시브 CT에 포함이 돼요. 개념상. 이 부분은 뭐냐? 익셉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은 다 리커시브 CT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리커시브 CT로 못 바꿔. 리커시브 CT는 하이라키 쿼리로 못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요 그림이 이제 요 내용을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잘못된 모델링의 하이라키 쿼리를 계속 접해야 됩니다. 고객이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범용 툴들 있잖아요. 그러면 오라클에도 붙어야 되고, 뭐 DB2에도 붙어야 되고, 이런 애들은 처음에 하이라키 쿼리 쓰고 있던 것들도 다 위드적으로 바꿔야 돼요. 범용 툴 다 그런 작업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와서 표준이 지정되고 나서 시간이 빠르건 언제 시작했건 간에 다 위드 쿼리로 다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 업체들 자기네만 쓰고 있는 SQL들은 아니지. 그냥 내 하이라키 쿼리 돌아가면 됐어. 그냥 똑같이만 돌아가게 해줘. 내 프로그램은 못 바꿔. 손대지 마. 그러잖아요. 자, 오라클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라키 쿼리보다 리커시브 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뒤에 가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오라클도 아파요. 하이라키 쿼리 버리고 싶은데 쓰고 있는 고객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그래서 가장 비근한 이유로 이거는 쌤이나 자료가 없어서 하나 또 하나 오라클 매뉴얼을 읽다 보면 이런 게 황당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커넥트 바이 보면 보이시죠? 커넥트 바이 이제 프라이어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 좀 이런 거지. from 패밀리인데 커넥트 바이 F의 페어런트가 프라이어 F의 부모의 이름과 지금 현재 내 부모의 이름과 같은 거. 근데 이게 좀 부모는 두 명이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오라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오라클은 커넥트 바이에 프라이어를 여러 개를 쓰면 그 중에 하나만 동작한다라고 써 있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뭘 선택할지 어떻게 알아? 지금은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위에 걸 하려나? 하지만 이 커넥트 바이절이 막 복잡하면 이거 어떻게 따라?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자료에 맞지만 그런 내용도 있어요. 욕한 김에 계속 욕하자. 그럼 이제 제가 오라클 직원은 아니지만 오라클 좀 히스토리를 좀 보면 이제 하이라키 쿼리는 오라클 7인가 8인가 7인가 8인가에서 이제 들어갔어요. 하이라키 쿼리가. 쿼리가 들어갔어. 근데 이때 최초로 설계했을 당시에는 그냥 프로그램 짜듯이 그냥 한 테이블에 있는 것 같고 하이라키 하는 거겠지라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프롬하고서 R 이제 이렇게 써야겠을 때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어. 근데 고객이 여기에 전체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R에 대해서 그러니까 R의 ID가 select SID from S에 포함된 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R, S R의 ID equal S의 ID and S의 birthdate가 매달 미치는 요 범위에 있는 R 갖고 시작을 하고 싶거나 조인이 들어가는 요구사항들이 이제 막 생기는 거야. 설계는 실주 설계는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요 당시에 뭐가 없었냐면 두 개가 없었죠. CT도 없었고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이런 구문도 없었어. 그러니까 프롬 이제 웨어절에 좀 스타트 위드를 좀 걸리려고 하는데 이런 구문이 있었으면 뭔가 하겠는데 그 구문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인 쓰면은 조인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위드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구현해놨어요. 또 요것도 이슈가 있죠. 웨어절하고서 아우터 조인이라는 이런 구문을 제공 못하니까 R의 C1은
S에 C1 하는데 레프트 아우터 이런 걸 만들었어. 왜? 이런 게 없으니까. 애독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모델이 막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요것도 집어넣고 요것도 집어넣고 21C에는 우리가 오라클의 유니온 월, 유니온, 그리고 인터섹트, 그리고 표준에 인터섹트 올이 있어요. 근데 오라클은 인터섹트 올이 없었어. 21C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일단 고객을 조금 만족시키려고 조인 같은 거 쓰게 하면서 모델링을 때렸는데 그런 얘기들을 뒤에서 좀 할게요. 배경 설명, 그러니까 히스토리에 대한 이렇게 좀 답장을 했고 리커시브 시티가 없었죠. 오라클이 하이라키 콜을 개발할 때는 퓨전이 1999년에 지정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리고 하이라키 콜이랑 리커시브 시티랑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어떤 개념이냐? 거기를 한번. 이거 어떻게 타이핑하지? 골치 아파. 일단 오이씨 망했다. 안 되겠는데? 키보드 못 쓰니까 키보드가 안 돼서. 안 됐다. 일단 이것도 잘 되지. 네? 마우스도 잘 돼. 마우스 잘 되네? 그래. 두부 문제. 일단 데이터를 먼저 좀 추가를 하고, 땡큐. 이 지구 밑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데이터 들어있는 리전 테이블을 추가를 하고, 하이라키 쿼리. 여기 이제 하이라키 쿼리죠. 셀렉트 스타트 위드 커넥트 바이 이런 이렇게 되는 쿼리를 수행하면 이렇게 얼스 밑에 아시아 있고 이제 들어. 돼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리커시브 쿼리도 볼까요? 리커시브 쿼리도 뭐 이미 리전 테이블 갖고 많이 리커시브 쿼리 썼죠. 이렇게 하면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 자료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무슨 의미냐? 자, 스타트 위드 앵커 쪽에 루트로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과 동일한 거는 리커시브 시티에서 앵커 파트예요.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전 테이블이 프롬들에 들어가는 거고, 스타트 위드에 있는 조건이 RNA는 얼스고 들어가는 거예요. 커넥트 바이에 해당하는 거는 리커시브 시티의 리커시브 쿼리랑 똑같아요. 리커시브 파트랑. 그래서 이 리전 테이블은 들어가는 거고, 이전 로우들의 페어런트 로우들의 집합을 표현하기 위해서 더블 리전 이렇게 쓰고, 자, 커넥트 바이 조건은 R 도메인은 지금 현재 로우의 컬럼이잖아요. 얘는 R 도메인이고 얘는 이전 로우의 네임이야. 그러면 이전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R 리전의 네임이에요. 더블 도메인. 이게 이제 스타트 위드와 커넥트 바이에 대한 위드 절에서의 동치 구문이고, 근데 하이라키 쿼리는 오더 시블링스 바이 같은 걸 안 써도 하이라키컬 오더로 해요. 결과 뽑는 게. 그러니까 얘는 서치 덱스트 퍼스트 바이를 해야 돼. 근데 어떤 순서라고 지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순서를 결정할 수 없는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그냥 W 도메인을 썼어요. 여기가 아시아야, 코리아, 재팬, 인디아 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 로우는 K의 아시아, J의 아시아, I의 아시아. 이걸로 소팅하는 거야. 소트 컬러만. 그러니까 소팅하지 말아라는 거죠. 컨넥트 바이. 사실 안 써도 돼. 중요하지 않냐. 하이라키컬 오더가 중요하지 않냐. 근데 거기 하이라키컬 오더가 꼭 필요해. 하지만 정렬은 뭔가 안 할 거야. 그러면 소팅 대상이 안 되는 컬럼 기술에서 표현하면 똑같은 식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럼 우리는 하이라키 쿼리를 어떻게 구현했냐. 자, 하이라키 쿼리가 들어오면 플랜을 만들 때 리커시브 시티 개념으로 플랜을 만들어요. 그리고 리커시브 쿼리 시티의 플랜을 수행을 해요. 쿼리를 바꾸지는 않지만 스타트 위드는 앵커 쪽 조건, 커넥트 바이는 어디야? 리커시브 파트의 조건,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타트 위드 커넥트 바이 돼 있으면 플랜에 보면 이 플랜을 여기 갑자기 뜬금없이 뷰 이런 게 나왔죠. 사용자는 위드를 쓴 적이 없어. 하지만 가상의 위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W 위드라는 게 있고 그거를 읽어가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플랜 보면 리커시브 쿼리 불러 있고 셋 리커시브 있고 셋 리커시브 있고 앵커 파트, 리커시브 파트. 그래서 이 쿼리도 이게 앵커 멤버다, 리커시브 멤버다라고 명확히 우리 하이라키 쿼리인데 왜 이런 게 생겼지? 도대체 어떻게 해석된 거야? 이해하기 쉽도록 얘를 리커시브 시티 형태의 플랜으로 만들었고 앵커 파트고 리커시브 파트의 쿼리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조건 RNA는 얼스라는 조건은 어디가 있냐? 당연히 앵커 파트 있겠죠. 6번 플랜을 보면 여기에 RNA는 얼스라는 조건이 이제 앵커 파트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커넥트 바이 조건은 이제 프라이어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자, 프라이어는 이전 결과를 의미하는 위드절로 해가지고 R 도메인은 프라이어 R네임이 R 도메인은 위드의 R네임으로 변형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펌프 액세스 생겼고 어제 본 리커시브 GT랑 동일한 플랜이 생겼죠. 그리고 하이라키 오더를 주기 위해서 페어런트 정보로 소팅을 해요. 지금 내 로우는 소팅 안 하고 페어런트 정보 갖고만 소팅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B, C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소팅을 하는데 이걸로 소팅을 한다. 그러면 A의 차일드들은 어떤 순서로 소팅될지 모르지만 소팅 오더에 포함은 되진 않고 A, B, C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렬은 아무 상관없는 걸로만 정렬하고 같은 페어런트 내에서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랑 똑같냐면 하이라키 쿼리를 리커시브 쿼리로 바꿔. 그리고 수행해. 사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거의 그런 개념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랜을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되는 거야. 이 플랜 해석하실 때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있으면 하이라키 쿼리가 그렇게 리커시브 형태로 변형돼서 수행이 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더 시블링스 바이. 오더 시블링스 바이는 시블링들을 정렬하는 부분이에요. 자, 뭐랑 똑같냐면 데스펄스 바이랑 똑같아요. 자기 동일한 페어런트 안에서만 소팅하는. 그래서 하이라키컬리에서는 블레드 스펄스 바이를 할 수가 없어요. 구문이 없어요. 이렇게 정렬이 돼요. 전체를. 항상 페어런트 안에서만 정렬하는 서치 데프트 스펄스 바이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쿼리를 한번 돌려보죠. 같은 게 있다 보고 쿼리를 보면 오더 시블링스 바이에서 인구수로 정렬을 해라. 같은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인구수로 이제 정렬한 거죠. 그래서 파워포인트 정렬하면 이놈을 인구수로 정렬하면 요르단, 사우디, 이라크, 이란, 이집트, 중동에. 그래서 보면 이 오더 시블링스 바이를 안 명시했을 때는 여기랑 이런 데가 정렬 순서 같은 게 안 보였었는데 같은 지역 대륙에서 여기 인구수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돼서 오더 시블링스 바이 알파퓰레이션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정렬을 한 결과를 볼 수 있죠. 네. 혹시 역순으로는 디센딩 한 게요. 그냥 드세요? 나도 시블링스 바이하고 이게 어센딩 생략된 거죠. 아, 네, 디센딩 쓰면 됩니다. 자, 그 얘기도 이제 뒤에서 또 할 거예요. 오더 시블링스 바이의 그 모델링을 잘못 안 하시고. 자, 그러면 이 동일한 리커시비시티는 뭐냐? 서치 데프트 퍼스트 바이하고 이 아래 파퓰레이션에 해당하는 게 이 미드의 알파 W 파퓰레이션이에요. 요걸로 이제 서치 데프트 퍼스트 바이 W 파퓰레이션 이렇게 한 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리커시브시티를 어제 했기 때문에 하이라키컬이 이해하는 게 그렇게 개념상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더 시블링스 바이 플랜 따로 안 돌려보고 그냥 이 플랜 보고 할게요. 자, 분명히 하이라키컬이에요. 근데 리커시브 컬 형태로 플랜을 만들었어. 그래서 스타트 위드에 해당하는 건 이 앵커 멤버에 있는 거 6번에 이거 들어갔고 아까 전에 설명한 대로 이제 커넥트 바이에 있는 거는 위드절을 이용해서 위드 테이블에 위드 쿼리 도메인이 프라이어의 알레인 이 개념으로 변환을 한 거고, 오더 시블링스 바이는 뎁스 퍼스트 서치인데 페어런트를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파퓰레이션으로 소팅을 한다. 이렇게 해서 뎁스 퍼스트로 리저트를 주게 됩니다. 자, 쉬었답시다.